어머님, 연금 들어오는 날이죠? 며느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저는 제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75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셔진 게 아니라 감금당한 거였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몸은 이제 긴 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낸 지 3년째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일어나기 전에 움직여야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25일. 연금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국민연금 55만 원.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하며 꼬박꼬박 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돈이 제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하지만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제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20년 전 찍은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7시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항상 그랬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수진이가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땐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과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손의 쥔이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나가 수진이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식비랑 관리비 내고 올게요. 수진이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느리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드실 거 김치찌개, 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은 통에 담긴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에 끓인 거였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밖에 나가본 게 언제였을까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는 아직 안 돌아왔고 아들은 저녁에나 퇴근할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옥분이었습니다. 영자야, 내일 경숙이 장례식인데 같이 갈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경숙이라니. 60년 지기 친구였어요.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옥분아, 나 못 갈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의금을 낼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 못하는 처지라니요. 저녁 7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반찬이 푸짐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식구들은 큰 식탁에서 먹고 저는 따로 먹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냉동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괜찮은 가방 봤는데 얼마인데? 300만 원 정도. 명품이긴 한데 진짜 예쁘더라. 그래. 그럼 사.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300만 원이요? 제 연금 6달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 9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모습.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였습니다. 책가방 메고 환하게 웃던 아들.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옥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일 못 갈 것 같아. 경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어. 내일 끝나고 너 보러 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쩌다 친구 장례식 부의금 10만 원도 없는 처지가 됐을까요? 제 연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로 식비와 관리비에 다 들어가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는 옥분이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온 친구가 오후에 들른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지 못한 장례식, 낼 수 없었던 부의금.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전 10시쯤 며느리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저녁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내려다봤어요. 수진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문득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요.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어요. 안에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전 쓰레기 봉투 사고 남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버스비는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게 75에 할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탄 택시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직감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어제 저녁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외투가 얇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46번 버스가 왔습니다. 요금을 내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동네, 시장, 학교. 30분쯤 달려 백화점 앞에 내렸어요. 건물이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회전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층은 명품 매장들이었습니다. 가방, 구두, 액세서리.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매장 직원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진이가 보일까요? 혹시 제가 온 걸 들키면 어쩌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명품 가방 매장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몰래 지켜보는 게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금액을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상자에 넣고 리본을 묶고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300만 원짜리 가방. 제 연금 6달치. 아니, 어쩌면 제 돈으로 산 가방일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기둥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근처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윙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연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식비와 관리비에 다 들어갔다던 그 돈은요. 며느리는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저는 친구 장례식 부의금 10만 원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와 회전문을 나갔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볼까 봐요. 집에 도착했을 땐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외투를 벗어 걸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이었어요. 문을 열자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옥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숙이 장례식 잘 치렀어? 편안해 보이더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야, 너 무슨 일 있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말해. 60년 친구잖아. 그 따뜻한 손길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옥분아. 나.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옥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 울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 며느리에게 연금을 빼앗긴 이야기, 친구 장례식 부의금조차 없었던 일, 오늘 본 명품 가방 이야기까지요. 옥분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그건 도둑질이잖아. 며느리는 생활비라고 해. 생활비? 내 동의도 없이 가져간 게 무슨 생활비야. 영자야, 그건 학대야. 학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대까지는 아니야. 요즘 뉴스 안 봐? 노인한테 경제적으로 이러는 게 다 학대래. 영자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옥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복지관 가자. 거기 상담사 있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복지관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다녀.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법률 상담도 해줘. 영자야, 제발 부탁이야. 나 따라와. 옥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옥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내일 같이 가자. 내가 10시에 데리러 올게. 친구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학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게 학대일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옥분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 동의 없이 가져갔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점심을 거른 탓에 배가 고팠어요. 어제 남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데워서 먹으려는데 냉장고 안쪽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선한 과일, 고기, 좋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구석에 있는 낡은 반찬통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적어놓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것.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봤을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오늘 산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아, 그럼 드세요. 냉장고에 있잖아요. 수진이는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친구 장례식도 못 간 시어머니.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밤 9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오늘 가방 샀어. 그래. 예쁘네. 준호가 쇼핑백을 흘끗 보고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거실 쪽을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오늘 며느리가 은행 다녀온 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입금 55만 원, 출금 55만 원. 같은 날 들어오고 나간 돈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55만 원이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다 나갔습니다. 3년치 기록이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55만 원 곱하기 36개월. 198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복지관에 간다고 했어요. 옥분이가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참으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분이가 10시에 온다고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정돈했습니다. 오래된 외투였지만 깨끗이 털어 입었어요.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점심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봤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9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이었어요.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응.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습니다. 복지관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깨끗해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반겼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옥분이가 대신 말했어요. 네, 친구 데려왔어요. 상담 받고 싶다고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2층에 상담실이 있어요. 지금 김선영 상담사님 계세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분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옥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요. 3년째 며느리한테 연금을 빼앗기고 있어요. 김선영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들 집에 들어간 것, 매달 연금 55만 원을 며느리가 가져간 것, 용돈 한 푼 없이 지낸 것, 친구 장례식도 못 간 것까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금 통장은 누가 관리하세요? 며느리가요. 도장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동의하셨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생활비 낸다고 가져갔어요.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경제적 학대예요. 학대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옥분이도 그랬어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걸 학대로 봐요. 특히 연금은 개인 재산이에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물론이에요. 잘못은 며느리가 한 거예요. 어르신은 피해자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기적인 건가,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상담사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독립하셔야 해요. 계속 그 집에 계시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독립이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저 혼자요. 나이가. 어르신 나이면 LH 노인 임대주택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저렴해요.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할 수 있어. 상담사가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은행 가서 통장 재발급 받으세요.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둘째,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해줘요. 셋째, LH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글씨가 보였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르신 무섭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옥분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1층 휴게실로 갔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영자야,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친구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근데 은행은 어떻게 가? 며느리가 통장이랑 도장 다 가지고 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재발급 받을 수 있어. 내일 같이 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니 점심때가 됐습니다. 옥분이가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왜 울어? 고마워서.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옥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60년 친구가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밥을 먹고 옥분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안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상담사가 준 종이를 꺼냈어요.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해야 할 일. 은행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LH 임대주택 신청. 손으로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75세에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명품 가방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산 그 가방이요.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결심이 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무섭지만 해야 했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렸어요.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냉동 김밥이 놓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곧 여기서 나갈 거야. 밤 9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일 은행 가서 통장 재발급. 모레 법률구조공단 전화. 다음 주 LH 임대주택 알아보기. 하나씩 적다 보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서랍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옥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9시에 집 앞으로 와줘. 은행 갈게.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 꼭 가자. 화이팅!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어쩌죠? 아들이 화내면요. 하지만 상담사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르신은 피해자예요. 맞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괴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용기 낼게요. 지켜봐줘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잘한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했을 거예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꿈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옥분이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가자.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15분쯤 걸렸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았어요. 12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앉았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재발급 받으러요. 분실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분증 주세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계좌가 하나 있네요. 네, 재발급하시면 기존 통장은 못 쓰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비밀번호 새로 설정하세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 생일로요. 통장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의자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옥분이가 물었어요. 떨리지? 응. 근데 후련해. 정말 그랬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10분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니 새 통장이 나와 있었어요. 파란색 표지였습니다. 손의 쥔이 묵직했어요. 어르신, 이제 이 통장으로만 거래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옥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뭐하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야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상담사가 준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세요? 노인 경제적 학대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니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저 박영자라고 해요. 네, 말씀하세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에게 연금을 빼앗긴 것, 용돈도 없이 지낸 것, 통장 재발급 받은 것까지요. 변호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통장 바꾸신 게 첫 단계예요. 근데 제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며느리가 동의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요. 고소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고소까지는 꼭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모아두세요. 은행 거래 내역, 녹음, 문자 같은 거요. 녹음이요? 네. 며느리랑 대화하실 때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돼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 그 집에서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LH 임대주택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보증금 300만 원 정도에 월세 10만 원 정도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살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국민연금 55만 원 받으시잖아요. 기초연금도 신청하시면 월 32만 원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87만 원. 월세 내고도 77만 원이 남았어요. 혼자 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옥분이가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영자야, 정말 잘 됐다. 응,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LH 신청하고 녹음하고 증거 모으고 집 나갈 준비하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친구가 있고 변호사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나고 점심은요? 밖에서 먹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새 통장을 꺼냈어요. 파란색 표지가 반짝였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게 제 자유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완료한 일, 통장 재발급, 법률 상담, 해야 할 일, LH 임대주택 신청, 대화 녹음, 증거 수집, 이사 준비. 하나씩 체크하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 구석 작은 식탁에 냉동 만두가 놓여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습니다. 거실 큰 식탁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상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만두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밤 8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는 고개만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LH 노인 임대주택을 쳤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위치까지요. 읽다 보니 정말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검색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작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냉동 만두가 아니라 따뜻한 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LH 임대주택 신청서를 받아왔고 기초연금 신청도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다시 통화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친구들 만나. 무슨 친구요?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알던 친구들.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정말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별일 없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심호흡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만 하는 걸까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수진이 의심 시작. 더 조심해야 함.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크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 문 앞에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새 통장과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변호사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증거 모으셨어요? 아직요. 빨리 시작하세요. 녹음기 있으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 쓰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며느리랑 대화하실 때 꼭 녹음하세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연습해 봤어요. 녹음 버튼 누르고 중얼거리고 재생해 보고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아,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네? 저 다음 달 연금 말인데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친구가 병원 다니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님, 연금은 생활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식비, 관리비, 공과금. 하나도 안 남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님 드시는 거, 쓰시는 거 다 돈이에요. 알았어.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녹음을 멈췄어요. 재생해 봤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연금은 생활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녹음했습니다. 수진이와 대화할 때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파일이 5개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물이 왔어요. 제 이름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보니 대출 상담 신청 확인서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출이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연금 담보 대출 사전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뭐예요? 아무것도. 우편물 왔어요? 광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거예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그거 명의 도용이에요.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그리고 어르신, 빨리 나오셔야 해요. 이제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담 신청하셨죠? 아니요. 저 신청 안 했어요. 네? 그럼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 명의로 대출 신청 들어오면 꼭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 명의로 빚을 내려고 했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대출 신청 사건 증거 확보, 편지 보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새 통장과 함께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어요. 거실에서 수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 이상해.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왜? 자꾸 외출하시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오늘도 우편물 받고 당황하시더라. 그래. 뭔데? 몰라. 안 보여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있으시겠어? 나이 드시니까 그러신 거지. 근데 말이야, 혹시 어머님이 우리 몰래 뭐 하시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하시겠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옥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옥분아, 나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출 신청 시도 수진이의 의심까지요. 영자야, 위험해. 당장 나와. 근데 갈 데가. LH 신청은 어떻게 됐어? 접수는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우선 내 집으로 와. 결과 나올 때까지 나랑 같이 살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옥분아. 무슨 소리야? 언제 나올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많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제 것은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니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중요한 서류도 챙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 은행 가야 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연금 통장이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재발급 받았냐고. 들켰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통장 잃어버리신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같이 은행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혼자 하시면 복잡해요. 제가 같이 가야죠. 괜찮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내 통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무슨 소리야? 요즘 이상하시더라니.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못한 거. 내 연금 3년 동안 다 가져간 거. 수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생활비로 쓴 거잖아요. 식비 관리비 다 돈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있어. 네? 내 돈 2천만 원 가까이 쓴 증거 있냐고.
수진이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면 뭐야? 내 동의도 없이 가져갔잖아.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그럼 너네 월급도 나한테 달라고 해볼까? 수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진짜. 어머님,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나갈게. 네? 나 나갈 거야 이 집에서.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돈도 없으시면서? 있어 내 연금으로 살 거야. 연금 55만 원으로요? 반값도 안 나와요. 내가 알아서 할게. 방으로 가려는데 수진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뭔가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 혼자 이러세요? 팔을 뿌리쳤어요. 불만? 3년 동안 내 돈 빼앗고 냉동식품만 먹이고 장례식도 못 가게 만들고. 그게 불만이야.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요양원 가시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넘어요. 어머님 연금으로 감당되세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나 멀쩡해. 지금은요 그렇다 쳐도. 나이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혼자 사시겠다고요? 그래. 웃기시네요. 한 달도 못 버티실 거예요. 두고 보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녹음을 멈췄어요. 재생해 봤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요양원 가시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넘어요. 한 달도 못 버티실 거예요.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옥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나갈게. 저녁에 데리러 와줘.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꼭 데리러 갈게. 짐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하나, 서류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나와보세요. 준호 왔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회사를 조퇴한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나간다. 어디로? 친구 집. 그 다음엔 내 집 구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활비로 다 들어갔어요. 요양원 가시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넘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내 연금 2천만 원 가까이 가져갔어. 영수증 하나 없이.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내 돈을 몰래 가져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끝이야. 나 친구 장례식도 못 갔어. 부의금 10만 원이 없어서.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한테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내 인생 사는 거지.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자. 늦었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넌 이제 내 가정 챙겨. 나는 나대로 살게. 아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75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니 옥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끝났어?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이젠 남이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6개월 후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옥분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에 든 합의금 30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무게였습니다. 3년간 잃어버렸던 75세의 나를 되찾은 증표였죠. 합의 후 저는 옥분이 집에서 나와 LH 노인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으로 마련한 7평 남짓의 작은 공간.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냉장고에 며느리가 붙여놓았던 시어머님 것 포스트잇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이제 냉장고 안의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었죠. 국민연금 55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하니 월세 10만 원을 내고도 77만 원이 남았습니다. 77만 원.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물을 끓이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볼 때 제 옆에는 옥분이가 소개해준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웃음을 되찾았고 60년 지기 친구 경숙이의 묘소를 찾아가 못다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아닌 넉넉한 부의금을 준비해 함께 갔던 다른 친구들의 눈물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 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피로와 후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저를 걱정 없이 방치했던 그 무관심이 이제야 깨달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지내 넌. 엄마 미안했어. 수진이랑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시 모시고 싶어. 돌아와 엄마.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의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물을 주고 키우는 온전히 저만의 생명이었습니다. 준호야, 늦었어. 너희 집은 너희의 세상이고 이 작은 집이 나의 세상이야. 나는 이제 내 엄마 이전에 방형자로 살고 싶어.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테 효도야. 나는 나대로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한 자존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채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 삶을 다시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